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자입니다. 1인 2역인데 똑같은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9월 20일 오전 8시 43분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어떠셨나요? 금리 인상 때문에 잠을 또 설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급변하는 장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야, 어제 스펙타클 했죠? 어제 약 9시부터 1시까지 이 봉을 한번 볼게요. 와, 비트코인 보이시나요? 위아래 다 털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5% 이상 급반등한 거 나오신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자, 보시면 프랑스 셰프님처럼 예상한 이더리움 162만 원, 이더리움 클래식 36,000원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잡을 기회 다 놓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매수는 매수면이 궁금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제 탓입니다. 아, 누가 저거를 예측할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변했죠. 이렇게 엄청난 위아래 터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취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장을 대응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투자를 갉아먹는 유튜버일 뿐일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어제 엄청났죠. 어제 결국 FOMC 발표가 75bp로 인상이 되면서 영향으로 인해서 5%또 급등이 나왔어요. 결국 연설 전후로 큰 변동성이 보여졌고요. 비트코인이 5분봉에서 5% 수준의 역대급 등락폭을 만들어줬습니다. 미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폭발적인 하락 이후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또 오늘 아침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파월은요. 연착륙보다는 물가 안정이 먼저라는 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이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것은 영착륙보다는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스탠스가 점점 바뀜에 따라 연준이 만질 수 있는 공격적인 카드가 더 많아짐을 현재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관점에서는 물론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에 대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칠 수도 있다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가장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확정적으로 했다는 말은 결국 아직까지도 시장의 영향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적으로도 횡보가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시간적으로 횡보는 기정사실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이 뒷받쳐주는 한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는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현 시점의 중요도 1순위는 금융시장 안정보다 인플레 잡기입니다. 그에 맞춰서 어제 파월 의장과 기자의 Q&A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인 2역이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입니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파월 의장님,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고 언제까지 멈출 것입니까? 잭슨홀 밀팅 때와 입장이 바뀌지 않았고 인플레 2%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과열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자, 그러면 파월 의장이 말씀하시는 소프트 랜딩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방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아진다는 증거가 보인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자입니다. 1인 2역인데 똑같은 것 같나요? 제가 이런 건 소질이 없지만 그냥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과 파월 의장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리는 제한 수준으로 올라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지 물가입니까? 노동입니까?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PC를 보면 아직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물가든 노동이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인상을 할 것입니다. 대차대조표 MBS 판매 관련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심취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둘 다 생각 중인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 경제적 아픔을 견뎌야 하는지 이대로라면 정말 서브프라임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기자 양반 참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는군요.
내년이나 그 이후에 점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년까지는 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양반, 질문 한 개만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마치겠네. 답변 감사합니다, 파월 의장님. 웰시투자그룹의 이진환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1인 2역을 마쳤고요. 이렇게 웹에서 이렇게 Q&A가 오고 갔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질문을 정리해 드렸고요. 결국 종합해 보면 아직 안 끝났다, 요겁니다. 근데 말은 겁나 길게 했죠. 그냥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이렇고요. 결국 미 연준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 전념을 하겠다라고 많은 뉴스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한국 기준 금리로 2.5%, 미국 기준 금리로 2.25%에서 3%에서까지 올라갔죠. 결국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4%에서 4.4%까지도 지금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1% 이상의 금리 인상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써 사실상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강행한 것도 역대급인데요. 4번까지는 제가 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스텝은 0.5%로 천천히 낮춰가면서 인하를 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끔찍한 시간을 2번을 더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은 0.75%로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남은 1%는 0.5, 0.5거나 0.5, 0.25, 0.25로 순차적으로 하향을 하면서 물가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추경호 장관님이 속보를 바로 때렸죠. 비상거시 경련 금융회의를 바로 소집해서 금융 외환 시장이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바로 오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가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인하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나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이 정상적인 차트일까요? 1시간만 보더라도요. 차트는 윗꼬리를 달고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얼마까지 본다고 했죠? 162만 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일단 162만 원에서 1차 매수는 들어갈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매수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적인 접근. 162만 원에 잡게 되면 매도를 어디서 제가 하려고 하는지는 매수 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상 9월은 역시나 또 8월과 같이 예측이 정말 운 좋게도 맞았습니다. 100% 맞았다라고 인정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상했던 거는 사실상 월봉의 저점까지도 깨지는 큰 하락을 예상했지만 첫 번째는 횡보와 하락의 중간선으로 가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보고 있었던 가격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달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고요. 월봉의 시간이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파월의 말대로 아직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된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고된 시간도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미 연말 금리는 4.25%에서 4.5%까지는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파월조차도 경기 침체를 사실상 시인했고요. 나스닥은 1.79%가 빠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까지 낮아졌고 잭슨 홀 이후 파월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까지 최종 금리는 4.6%를 예상하고 있고 현재 금리는 2.5%입니다. 결국 최종 금리는 아직까지 1.5배 이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아마 내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9월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박은 입장하셔서 현물 매매보다 선물 시장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경험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현물 시장의 40%에서 50%의 반등은 한 번쯤은 올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첫 시작은 잭슨 홀 이후에 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로 시작하였습니다. 잭슨 홀 이후의 메시지가 변함이 없다면 결국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 상승한다는 것은 자이언트 스텝 같이 0.75%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상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0.5, 0.5 두 번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가격은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첨부 드리는 점도표만 보시더라도 19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연말 금리를 예상치로 4.25%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이 아니라 이번 연말만 하더라도 정책 금리가 4.25%에서 4.5%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CMA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상 전망치만 하더라도 65% 가까이 나오면서 결국 4% 이상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언제 이 발표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11월에 있습니다. 11월에 0.5%냐 또다시 한번 역대급으로 0.75%를 한 번 더 반영을 해서 금리를 정말 가능성을 열어두고 급등을 하면서 최소한의 균형을 마지막으로 잡을 것인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9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시작되면 또다시 두 달 안에 금리는 최소한 0.5% 이상이 또다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0.75%가 반영될 때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속적으로 월초에는 오르다가 월 말에는 우하향을 했습니다. 9월 FOMC 이전에 8월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8월은 봉이 버텼습니다. 제가 올해 그래도 한 번의 반등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11월에 만약 금리 인상은 발표가 앞두고 있다면 10월은 또다시 봉이 버티는 봉이 나오고 11월에 영향을 받으면 영향이 받은 게 마지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적어도 12월에는 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11월에 기준금리 인상폭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0.75%의 대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앞으로 1.25%에서 1%가 둘 중에 하나가 남았다고 한 만큼 1.25%가 만약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아마 11월에는 0.75%가 유력할 것이고요. 1%가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0.5%로 두 번 아마 남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11월 초에는 열리는 FOMC 때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보고서를 한 번씩밖에 더 보지 못해 연준이 지금의 강공 모드를 이어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는 걸 보면 0.75%의 정말 강공 모드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부서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파월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0.25%의 금리 인상이 대세였던 시기에서 이제는 0.75%가 과거의 0.25%가 대세였던 시기와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0.25%가 지금의 0.75%가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파월의 연설의 첫 시작이 잭슨홀 미팅으로 시작을 했듯이 아직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브프라임만큼의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연준은 계속하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각기 다르고 아직까지도 불안적인 요소가 피부로 닿지 않고 있는 분도 정말 많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서야 연준의 의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말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의지가 피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 발표는요. 연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아직까지 시장이 움직일 만한 요소는 없고 아직까지 연준의 강경한 의지가 보여지는 이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더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반영해서 실물 쪽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휘발유값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7%나 떨어졌지만 98일 동안 이어져 온 하락세가 끝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3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원령은 내렸죠.
소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쇼핑 시즌을 맞아 4만 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지난해에 채용한 15만 명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결근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 수치가 너무 급격히 줄면서 월마트가 판매 전망에 신중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 지표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 회장의 굳은 의지가 들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경쟁에 따른 침체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접촉은 하지만 조율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을 잘라서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 중심의 통화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침체가 미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연준이 눈을 가린 채 경주마처럼 달린다는 평가를 새겨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댓글들 좀 읽어드리면서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 다른 코인들 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잡코인들 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플로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십시매매법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플로우는요, 원화 상장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죠. 저는 이런 코인들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로지 매매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십시매매법. 이게 말 그대로 10,000원을 갖기 때문에 이제 1,000원, 그리고 1,000원 이하는 100원이겠죠. 그 이하가 됐을 때 정말 긴 월 단위의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기존 시간에는 주 단위 하락을 했을 때 기간 조정이 긴 애들을 매집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플로우도 어떻게 보면 수익 매매 쪽으로는 분명히 해당되는 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플로우의 마지막 가격은요, 제가 봤을 때 2,000원입니다. 2,000원 이하는 스윙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을 해드리면서 상승이 나올 때 기준점을 보라고 했죠. 일단 장대 양봉이었는가? 장대 양봉이었는데 그 고점의 높이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높냐, 이더리움처럼 낮냐에 따라서 쌍바닥이냐 외바닥이냐의 패턴으로 저는 올해 말에 올 최소한의 상승에 있어서 반등 구역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로우는 일단 수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2,000원이 마지막 선이고요. 그 다음 쌍바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지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하고요. 뚫린다면 손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쌍바닥이 아니라 이 채널 라인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무너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채널 라인 패턴 자체가 현재 외바닥으로 만약 상승을 가는 거였다면 여기가 지지가 돼야 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더 한 단계 내려온다는 얘기는요, 마지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하는 거는 수익적인 부분은 지금은 버리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때 나왔던 저점인 1690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이하는 보통 1500원 호가는요, 거의 상승보다는요 하락 구간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이 호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대부분 횡보로 하락 패턴으로 이어져서 호가를 깨는 방향성으로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150원, 130원 이런 호가들은요 100원이 호가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호가를 깨러가는 패턴들입니다. 1,500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코인 좀 봐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님 맞습니다. 100피는 울트라 스텝이고요. 75피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제가 빅 스텝하고 기존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렸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단어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웨이브 볼까요? 웨이브 요즘 어떻게 됐죠? 제가 웨이브를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웨이브는 차트가 많이 죽었네요. 참 차트가 많이 죽었네요. 제가 이런 차트들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오늘 웨이브만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웨이브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교해 드릴게요.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대1 비율로 나왔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잘 보시면 이때가 1대1 비율이었어요. 이때가 1대1 비율이었죠. 여기하고 여기가. 그리고서 더 빠졌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양봉 나왔죠. 이게 보통 포인트 봉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라리 음봉이었으면 저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양봉으로 돌리면 이게 나중에 매도선이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양봉으로 떴을 때는 윗꼬리까지도 차트가 좋다 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 위로는 다 매도선이 돼요. 그만큼 강한 저항대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급등은 더 이 아래서만 잡을 수 있어요. 빠지면 잡되 올라가더라도 다 매도선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가격으로 보면 고가가 이때 8,775원이었거든요. 높네요. 고가가 8,775원. 8775.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말 그대로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8775는 다 위로는 매도가 돼야죠. 왜냐면 올라가더라도 월말 되면 다 윗꼬리로 달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분명히 더 많이 빠진 건 분명히 맞아요. 정말 많이 빠졌다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좀 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급등을 하더라도 빠진 만큼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도 1대1 비율이 났을 때 분명히 되돌림을 받는 건 맞아요. 되돌림 받는 위치를 보시면요. 이 1차적으로 매집했던 이 포인트보다 보통 상승을 하는 퐁에서 이 라인이었던 가격이 얼마였죠? 이때가 19,000원, 16,000원. 호가에서 한번 반응을 했죠. 15,000원 라인에서. 이것도 만약 반등을 하면 4,300 라인에서 반등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빠져도 아래 꼬리를 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단다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빠지면 이렇게 똑같잖아요. 양봉 나오고 빠지고 빠졌는데 아래 꼬리 달렸죠. 지금 이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봉이 나오면 빠지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300원이 강한 지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빠지게 되면 뭐 2,000원 이렇게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는 분명히 달 수밖에 없는 사실상 차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재가 있지 않은 한은 이 라인이 강한 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뭐 확신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800원에 강한 지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웨이브의 주봉 차트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만큼 이 웨이브가 아래 꼬리를 달았던 이 부위도 결국 강한 매수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양봉 나온 후에 빠지는 거는 1대1 비율 때문에 빠졌던 이 비율 있죠. 이렇게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1대1 비율 기억하시고 빠지고 반등 오는 것은 맞지만 양봉이 아직 요 빠지는 부분이 더 남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 가격이 오면 강한 지지대는 2,300원이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가 심하게 말리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매도를 잡는다고 해보면 이 양봉이었던 부위가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8,000원 이상의 매도대는 좋지 않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00에서 3,000원의 강한 지지대가 분명히 있고요. 이 가격이면 저는 매수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현재 생각은 들고 만약 이 가격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5,500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빠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격에 매수를 하면 8,000원 이상은 매물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네요. 차트가 선행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잖아요. 예, 저 똑같습니다. 월봉이 만약 이걸 이렇게 가게 되면 8,000원 이상부터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천천히. 그러면 최소한 여기를 준다는 얘기는 이때가 되면 이게 강한 맞부딪히게 되면 정말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전부 윗꼬리가 되겠죠. 윗꼬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봐야 하는 게 윗꼬리가 고점들을 다 돌파했느냐. 그리고 정말 베스트는 여기 가격 있죠. 중간가 12,000원까지 한 번에 가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더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을 가면요. 왜냐하면 호가를 부셨어요. 그러면 호가를 부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가냐는 얘기냐면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매물대를 만들고 여기서 횡보를 시켜요. 그러면 매물들을 잡아먹고 10,000원까지 호가를 한 번에 부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100원대 호가를 부술 때요. 80원에서 90원에서 횡보를 줍니다. 그리고 100원 한 번 갔다가 다시 눌림받고 95원에서 90원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100원을 가고 100원, 101원, 102원, 102원 이렇게 가고 호가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똑같습니다. 웨이브도 만약에 제가 지금 보는 방향대로 간다면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오늘 중요한 팁들 많이 나왔네요. 오늘 돌려보기 하시면서 배우시면 코인판에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이런 도구 사운드 소리도 할 수 있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코인판은 항상 차트적인 접근보다 감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100% 차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눈치, 이 눈입니다. 눈, 슉슉 눈치. 좀 아름다운 눈으로 할게요.
눈입니다. 눈치. 1번 눈치. 두 번째 뉴스. 뉴스를요. 그리고 호재에 어느 정도 민감하고 어느 정도의 1번 눈치를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하느냐. 3번 개미들의 방향성 참고 지표. 개미 지표라고 하죠. 요거 세 개만 잘 하더라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있는 거에 50%는 막을 수 있다. 요거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목요일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촬영을 해보고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고요. 매일 이렇게 만나봤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영상 초반부터 1인 2역을 하느라고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뭐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좀 잠을 못 자신 분들은 잠 좀 주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루 매수 안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익률이요 늘어났을 거라면 진작에 늘어났을 겁니다. 뭐 하루 매수 안 했다고 수익률이 늘어날 거였으면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습관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루 매수한다고 하루 매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입니다. 상승장은요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 옵니다. 여러분 2달간의 FOMC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또 2달간의 항해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9월은 큰 영향 없이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예상했던 16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가지 않더라도 저는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트레이더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원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하는 방향이 오면 매수할 것입니다. 그때 돼서 내 매수 매도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코스탈리니아 달걀 모델처럼 예금을 가진 사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일지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시장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띠띠빵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띠띠빵빵 감사합니다.